할렐루야! 네, 오늘은 두 번째 날 우리 IM 미국 본부 그곳이 알고 싶다 2탄이 돌아왔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첫 번째 날에 미국 유학 설명편으로 함께 여러분하고 진행을 했는데요. 자, 오늘은 일상적인 부분들. 사실 일상이라고 말하니까 조금 어느 부분들이 들어올까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지난번에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얻고, 저희들이 이제 두 번째 탄으로는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또 지낼 뿐만 아니라 또 사역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본부가 또 하나의 롤 모델로 저희가 바로잡기 위해서, 바로서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시행해보고 또 도전을 해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사실 여러 실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해보면서 여러분하고 소통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일상편에서는 저희가 첫 번째로 미국에서 왜 본부가 유학사역 공동체로 이제 서게 되는가 이제 이 부분을 나누도록 할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 미국 본부의 이 내부 안에서 어떤 교육 과정으로 훈련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발표할 뿐만 아니라 또 마지막으로는 대망의 저희 새샘 사역 이 부분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은 또 우리 새로운 친구 발표를 하도록 할 건데 우리 김준서 학생이 나와서 미국에 있는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IM 미국 본부 일기 김준서 학생 선교사입니다. 네, 저는 오늘 이제 일상 부분을 나누면서 유학을 와서 IM 공동체 안에서의 기숙사의 장점들, 그리고 또한 텍사스를 살면서의 장점들, 텍사스의 장점들에 대해서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로서는 제가 누군지 저를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21년 8월 달에 광주시 시에 있는 캠프로 IM을 처음 알게 되어 그때 이후로 입학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지난 2023년 6월 달부터 2023년도 12월까지 필 아메리카존에서 유학 과정을 준비하는 해외 선교본부에서 유학 과정을 준비하는 과정을 밟고 현재는 IM 아메리카 미국 본부에서 학생 선교사로 섬기고 있는 김준서라고 합니다. 먼저 유학에 대해서 유학의 일상, 유학의 저희 기숙사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현실적인 공동체에 오지 않은 현실적인 학생들의 이야기를 나눠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한 유학원에서 들리는 이야기로 유학생의 50%가 첫 학기 짐을 싸고 다시 돌아간다고 하고 그리고 또 유학생이 90% 이상이 졸업을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이유를 한번 짧게나마 조사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그 이유로서는 막대학 공부량과 언어 장벽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유혹거리들이 있고, 그리고 기본 생활 양식에 관련한 비용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IM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단점이 장점이 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먼저로서는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1,100불을 매달 내면서 근데 그 1,100불 안에 픽업이랑 어디 활동을 하러 갈 때 활동비들이 다 포함이 되고 식사 그리고 또한 가장 중요하게도 공동체 훈련이 포함되어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유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숙소에 관련한 문제인데 먼저 쉐어링 하우스, 뭐 룸메이트 같이 써서 한다면 사실 우리가 룸메이트를 만난다고 하면은 어떠한 룸메이트를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친구의 어떠한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그 친구가 룸메이트를 쓰는데 룸메이트가 대마를 쓴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school dormitory, 이제 학교 숙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지낼 수 있고 너무 좋은데 문제점이 스프링 브레이크라든지 서머 브레이크, 윈터 브레이크 방학 기간 동안에는 방을 빼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홈스테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어, 사실 사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제공해 준다고 하는 부분들이 제공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IM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큰 장점으로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없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학을 오고 공부를 할 때 시간이 많이 남게 되는데 공강 시간이라든지 학교를 갔다 와서 오후에 쭉 시간이 남게 되는데 그 시간들을 IM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잘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게 또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제 이야기를 짧게 해드리자면, 저는 사실 누군가를 집으로 초대해서 같이 파티를 하거나 같이 시간을 즐기는 거를 그렇게 즐기지 않는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었는데, 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KFD, Korean Food Day라고 우리 한국 음식을 소개하고 우리 문화를 소개하면서 많은 미국인 친구들, 미국인 대학생들, 혹은 그냥 일반 미국인들을 초대하면서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시간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 공동체 안에 있음으로써 이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나한테도 굉장히 유익하고, 공동체로 함께 나가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가 IM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받을 수 있는 큰 유익점들이었는데요. 근데 또 알아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그냥 공동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 잠시만요. 여기 그렇다고 그리고 이제 어, IM 숙소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 가게 될 숙소에 대한 사진들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또 중요하게도 이제 우리가 그냥 공동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크리스천 커뮤니티인데 이것들에 있어서도 유학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말씀을 배울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사진들을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IM 공동체 안에 있어서의 큰 장점들, 그리고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유익점들에 대해서 나눠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텍사스에 살면서 텍사스 자체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M 미국 본부는 텍사스, 그리고 텍사스에 있는 컬리지 스테이션이라는 도시에 위치했습니다. 이 주의 위치적 특징은 미국에서 두 번째로 가장 큰 주이고, 그리고 기독교가 75.5%인 만큼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부분이나 정치적인 부분이나 보수적인 분위기가 다분합니다. 그러므로 뛰어난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특히 공교육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가장 경제적으로 이제 부유하고 크게 발전하고, 현재 발전하고 있는 부분으로는 첨단 산업 부분, 신소재 산업 부분, 반도체 산업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 이제, interesting fact, 포춘 500이라는 기업의 본사를 가장 많이 한 주 1위인 텍사스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물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어, 그냥 물가를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이해가 쉽게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맥도날드의 가격들을 전체적인 전미 맥도날드 가격들의 표를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가 맥도날드 전미 평균 가격보다 12%가 높다고 하고, 그리고 가장 높게로는 엘래스카가 23.9%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있는 텍사스를 보면은 11.6%가 가장 적습니다. 전미 순위로는 따지려면은 전미 49위, 와이오밍 다음으로 가장 싼 브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생활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생활비 안에서는 기름값, 식비, 학비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볼 때는 100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비 전미 평균. 때 여기를 보면은 텍사스가 92.7로 전미 19번째로 가장 물가가 싼 그런 주입니다. 최근 들어서 많은 영상이나 많은 뉴스들이 올라오고 있을 텐데,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많은 기업들이 옮겨가고 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인컴 텍스, 그 기업들이 내게 되는, 그 주 안에서 내게 되는 그 세금이 적기 때문에, 이 많은 기업들이 몰려드는 그런 스테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스틴의 실리콘 힐스라고 있는데 실리콘밸리를 많이들 아는데 실리콘 힐스는 어 이제 많은 테크 기업들이 모이게 되면서 그리고 우리 IM 미국 본부가 위치해 있는 곳이 컬리지 스테이션인데 텍사스 주요 도시는 댈러스, 휴스턴, 어스틴의 중심에 있어서 굉장히 접근성이 뛰어나고, 그리고 또한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나아가서 인턴십을 할 때도 직업들을 각 영역의 선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큰 기회가 주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성장하고 있는 텍사스 주에 있으면서 또한 IM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유학생들을 받고 하는데 저희는 그저 유학원이 아니라 선교회이기 때문에 각 학생들을 학생 선교사로 훈련을 시키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리고 또 각 영역의 선교사로 나아가는 영역 선교사로 나아가는 그러한 학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준서 학생의 발표를 잘 들어봤고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공동체 내에서 이렇게 공동체가 일단 가장 먼저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나눠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는 학생들이 지금까지는 유학의 형태가 어떠했냐면요. 홈스테이를 하거나 또는 이제 개인이 기숙사, 일반 기숙사를 들어가서 하는 형태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유학원들도 어떤 형태로 지금 많이 가고 있냐면요. 관리형 유학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관리형 유학이 왜 생겼냐면 예전에는 유학원들이 그냥 단순히 그냥 갔어요. 어떤 곳으로 갔었냐면 그냥 학생들을 보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사실 멘탈 관리, 이게 유학 생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멘탈 관리를 해주는 사람이 너무너무 부족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한국에만 지사를 가지고 있었던 유학원들이 이제 미국에도 또는 뭐 다른 나라에도 다 지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지사 안에서 혹시라도 행정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이제 멘탈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학생들의 멘탈 관리입니다. 이 멘탈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요. 아까 보셨던 이 세 가지 이유들이 있었어요. 어떤 비용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 비용적인 문제보다도 사실 여기에서 가장 많이 무너지는 학생들이 뭐냐면 그 친구들을 일단 사귀는 게 굉장히 부족합니다. 친구들을 사귀는 게 부족하고 기회를 본인 개인이 넓혀가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말하는 인싸 그래서 막 어떻게 보면은 친구들이랑 말 못하면 막 안달나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아닌 이상은 사실상 백인 메인스트림에 들어가기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백인 메인스트림에 제가 깜짝 놀란 거는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이제 BTS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BTS가 굉장히 많이 유명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이 텍사스에 와서 백인 친구들한테 BTS 아니야? 라고 물어봤을 때 아는 친구들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BTS가 인기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인기가 많은 층이 따로 있고 인기가 많은 인종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인들이 사실 주도하고 있는 이 사회가 텍사스는 거의 70% 이상이 다 백인들이고 거의 여기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계속해서 여기서 운영을 자기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제가 가서 물어봤을 때 우리 학생들이 가서 물어봤을 때는 거의 아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들만의 문화가 따로 있고 이들만의 이제 결속력이 있기 때문에 그 결속력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유학생일 뿐만 아니라 뭐 아시아인들 특별히 근데 이런 친구들 중에서도 정말 잘 지낸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 어떤 친구들이 잘 지낼까요? 바로 다양한 문화를 잘 접하고 그리고 적극성을 이제 띠는 친구들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게 약간 갑작스럽긴 하지만은 제가 우리 친구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 조이 간사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면 조이 간사님은 뉴저지에서 2년 동안 사실 생활을 하면서 백인 친구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종들 그리고 저희가 맨하탄에도 가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해보면서 생각을 많이 넓혀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요. 그 친구들 중에서도 문화가 이제 더 많이 접해진 친구들하고의 이제 접촉점이나 또는 그렇지 않은 친구들하고도 이제 여러 번 많이 만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서 본인이 느꼈던 거 그리고 어떻게 하면 메인스트림에 더 잘 들어갈 수 있을지를 조금 개인의 경험을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메인스트림에 잘 들어갈 수 있는지, 어, 다양한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저도. 근데 저 말고 제 한 친구의 예시를 들자면, 이제 한 친구가 텍사스에 있는 대학에 가거든요. 근데 진짜로 대학교에 한국인이 자기 말고 딱 한 명 있는데, 그분도 한 50대이시래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혼자 한국인 그런 학교에 갔는데, 그 물어봤어요. 너무 진짜 거기에 거의 백인 친구들밖에 없거든요. 대학교에. 근데 진짜 너무 잘 어울리고 그 친구랑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메인스트림에 들어가서 친구들이랑 같이 잘 지낼 수 있냐? 물어봤는데 너무 간단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뭐였냐면 얘들도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벽을 둔다는 거죠. 이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내가 뭘 하면은 나 혼자 이들과 나의 벽을 쌓고 못 다가가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분이 저한테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얘네도 방귀 끼고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얘는 사람이다. 얘네도 방귀 끼고 얘네도 트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친구들이랑 지낼 때 하는 그런 행동들 얘네도 한다. 근데 우리는 뭔가 잘 보여야 될 것 같고 그런 압박감을 좀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니까 좀 어려운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중요했던 게 단순히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은 행아웃을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진짜 애들이 그냥 스포츠 가지고 같이 게임하고 같이 시간 보내고 보드게임하고 이런 거를 통해서 잘 친해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과 보내는 시간 그리고 그리고 제 그 텍사스에 있는 친구 영어를 그렇게 막 유창하게 진짜 막 하진 않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잘 사귈 수 있더라고요. 진짜로. 자신감이 있다면. 그러니까 사실은 위축이 되잖아요. 백인들 사이에 내가 있다는 것도 나의 발음 그리고 내가 말했을 때 못 알아들었을 때 또 좀 걱정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신감이구나. 자신감. 내가 이들과 대화할 때도 그냥 내 발음이 어떻든 어쨌든 언어라는 게 소통이기 때문에 이들과 소통하는 그런 법을 좀 더 익힌다면 메인스트림에 잘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또 한 가지 생각은 어 메인스트림에 들어간다기보다는 그 주변에 있는 그냥 친구들 있잖아요. 오히려 나를 더 웰컴해주고 나를 더 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들과 얘기하고 관계 쌓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지금 사실 10대, 20대, 이제 다음 세대 청소년, 청년들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장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온라인으로
해서 소통을 이제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을 이제 다른 세대지만 이 친구들도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서도 사실 많은 소통들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것을 배우는 장소가 바로 이 미국 본부에서 여러 가지 온라인 미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 그 친구들의 관심사가 뭘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접목해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계속 연구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혼자서 계속 고립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고 공동체를 통해서 더 많은 경험들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나 혼자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유학은 그러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만 할 것 같으면 여러분 미국 온라인 대학 추천합니다. University of People 추천합니다. 그런데 온라인 대학교로 해서 공부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나 기회들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내 안에서 우리 본부 안에 미국 본부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미국 본부도 사람들을 계속 초청하고 주말마다 나가서 전도하면서 사람들을 또 끌어오고 또 한국 문화를 또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것을 하는 이유가 수많은 소통들을 통해서 더 많은 연결점들이 더 많은 풍성한 또 삶을 만들고 또 사역을 만들어내기 때문인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또 카라 학생에게도 한마디를 좀 듣고 싶은 게 아칸소 주에서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 물론 또 시기적으로도 좀 그랬어요. 시기적으로도 코로나 시대 때 이제 바로 이제 아칸소주에 있었는데 그때 그래서 어땠었는지 그리고 또 그 아칸소 있을 때하고 또 뉴저지 그리고 텍사스에 있는 지금하고 그 유학 생활이 어떻게 달랐는지를 조금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1년간 아칸소주라는 곳에서 교환학생을 했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어, 홈스테이를 하면서 미국 가정 안에서 이제 혼자 생활하고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와 그리고 지금 공동체 생활을 할 때를 비교해 보자면 그때는 음, 정말 저 혼자 다 스스로 해야 되고 그리고 친구 사귀는 것도 친구를 사귀지 않으면 너무 외롭고 하니까, 음, 그냥 엄청 외로웠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친구를 사귀기 전까지. 그때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나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공부도, 숙제도, 혼자서 집에서 해야 됐던 시기였으니까, 게다가 코로나였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많이 진짜 날마다 울었던 것 같아요. 적응을 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맨날 엄마랑 아빠랑 통화하면서 울고, 근데 또 괜히 미안해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여서 더 집에만 있게 되고 고립된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그러고 이제 다시 미국에 와서 이제 공동체로서 와서 생활을 하게 되니까 서로 힘든 부분이 있으면 도움을 주고 받고 하면서 함께 나아가고 그리고 친구를 만들 때에도 혼자 다가가는 것보다 이제 이미 저희는 친구잖아요. 공동체 생활에서 이제 함께 팀이 돼서 새로운 친구들에게 나가고 이야기를 하고 좀 함께 팀이라는 게 공동체라는 것이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많은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서로를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 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와 지금의 생활을 비교해 보면 공동체 생활과 그리고 혼자 유학 생활 하는 것은 정말 천지 차이이고요. 그래서 혼자 유학 생활을 한다는 것과 공동체에서 유학을 한다는 것은 같은 미국에 있지만 너무나도 큰 천지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각 개인이 이렇게 생활을 하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사실 쉽지 않은 게 뭐냐면 학생들이 자기가 주도적으로 해서 찾아가는 거에도 분명하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동체 내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또 플랜티풀한 라이프를 살 수 있도록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유학의 어떤 장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모든 것들이 또 엑스트라 커리큘럼으로도 사용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적으로 편입을 학생들 이렇게 주도해보고 할 때도 중요했던 부분들이 바로 뭐냐면 자기가 했던 활동들을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했었는지를 어필하는 이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어필을 통해서 나는 내가 이런 학과를 A라는 학과를 가지고 있지만 그 학과와 관련된 활동들뿐만 아니라 더 다양하게 제가 이렇게 해봤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주도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외 활동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공동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또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우리 그러면 IM 공동체에서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각 영역별로 우리 강연 선교사님 나와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투젠 훈련 과정 소개를 맡게 된 강현 학생 선교사라고 합니다. 먼저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싶은데요. 저는 예수복제도 캠프로 IM을 처음 알게 되어서 방과후 학교로 시작해서 TCS 과정 그리고 CEC에서 CEC 공동체에서 있다가 필아메리카 좀 과정을 거치고 미국으로 와서 불린 일기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투젠 과정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IM 아메리카가 어떤 곳인지 먼저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IM 선교의 미국 본부는 마지막 시대의 선교 완성이라는 목표 안수를 위해 전인격, 전인생, 전방향, 참된 그리스도인의 양성을 목표로 세계적이고 탁월한 영역, 실력과 체력을 갖춘 글로벌 지도자를 양성하며 북미, 중남미 및 세계 선교를 위한 인적, 물적, 전략적 컨텐츠 지원 본부 역할을 감당합니다. 2017년 미국 정탐팀 투입과 2020년 정착팀 투입을 거쳐 2021년 뉴저지 사역팀을 투입하여 본격적인 미국 사역을 시작하였고 2023년 텍사스주를 기반으로 하여서 세계 선교를 위한 IM 선교회 미국 본부로서 새롭게 도약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히 교육 사역으로서 한국과 미국의 여름, 겨울 방학 기간에 중고등 청년 대상 캠프를 통해 한미 다음 세대 신앙생활학습 선교의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룰 기회를 제공하며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IM 아메리카에서 어떻게 인투젠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M 아메리카는 IM 선교회에서 훈련받은 리뉴젠들이 모여서 마지막으로 훈련을 받는 최종적인 관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훈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각 공동체에서 받았던 신앙, 생활, 학습, 선교 그 훈련을 실제적으로 삶에 적용하는 그런 훈련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IM 아메리카에서 신앙, 생활, 학습, 선교 그 네 가지 부분을 어떻게 훈련받고 있는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앙 훈련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IM 아메리카에서는 신앙 훈련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각 개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선교사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 그리고 트리플 스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리고 또 개인 경건 교육을 말씀과 기도로 잡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바른 예배 생활을 또 함께 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바꾸어 나가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배에서 직접 찬양팀으로 또 금요 저녁 예배 때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또 찬양 인도로 그렇게 섬기며 주도적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진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이 저희가 트리플 스쿨 수업을 하는 사진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가 저희가 아침에 성경을 같이 읽고 나누는 토라 시간.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두 사진은 저희가 금요 저녁에 인투 워십이라고 하는 예배를 같이 드리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 다음은 생활훈련인데요. 생활훈련을 통해서 IM 아메리카에 있는 인투전 선교사들이 성화의 삶을 살고 서로 사랑하는 사랑할 수 있도록 훈련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함께 공동체에서 생활하면서 서로 어떻게 사회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고 그리고 바른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훈련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저 자기 한 사람 잘 사는 것을 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리더로 성장시키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을 위해서 24시간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하며 훈련을 받고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건지 라이프 플랜을 세우고 그를 위한 목표 관리를 하면서 매일매일 스스로를 점검합니다. 그리고 또한
리더십 교육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해 봤고요. 그리고 또한 그뿐 아니라 공부를 하기 위해 또 생활을 하기 위해 체력 단련을 하는 운동 시간이 있고 또한 서로의 생활을 위해서 인성을 교육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 상단에 있는 사진은 저희가 함께 놀이공원에 놀러 갔던 사진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저희가 공동체 연합을 위해서 함께 훈련을 받았던 그런 캠핑 시간이 있었고, 또 오른쪽 위에는 저희가 우리 공동체에 있는 것을 넘어서 남을 섬기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나가서 함께 찍었던 사진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밑에 있는 사진은 함께 운동하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서로를 배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받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학습 훈련인데요. 어, 학습 훈련을 위해서 저희가 빌린 대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 공동체 안에서 SDL을 통해서 음, SDL이 Self-Directed Learning 해가지고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학습을 주도해서 학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학교에서 또 여기 공동체에서 학습 훈련을 통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훈련을 위해서 24시간 영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걸 EP라고 부르는데 저희가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항상 영어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한 SEL을 통해서 자신이 공부하는 전공 과목을 공부하면서 스스로 학점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 선교사님들과 함께 저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저희가 미래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런 상담을 하는 멘토링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뿐 아니라 독서 활동을 통해서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독서를 하는 그런 활동 시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 때 저희 학생 중에 거의 모든 학생이 다 4.0 GPA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위에 사진이 보시면 함께 모여서 공부하는 사진, 그리고 그 밑에는 도서관에서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그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 공동체에서도 함께 공부하고 그리고 서로 같은 수업을 들을 때는 서로 도와주고 모르는 거 있으면 알려주고 하는 식으로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교 활동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저 스스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IM 선교의 비전에 맞춰서 함께 세계로 나아가 전도하고 선교를 하는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미국 다음 세대 살리기 미다살이 있고요. 그리고 과테말라 단기 선교 활동도 있고, 그리고 세계 구호를 위해서 NGO 활동도 구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온라인 미션을 통해서 많은 10대, 20대 그런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요하게 하는 사역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라이프 그룹과 인투 월십인데요. 이것은 저희 칼리지 스테이션 안에 있는 대학생들과 또 많은 세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든 활동인데요. 그래서 라이프 그룹은 매주 토요일마다 어, 대학생들과 그리고 저희 학생들과 함께 모여서 각 반으로 멘토 멘티를 짝지어서 트리플 스쿨을 가지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인투 월십은 매주 금요일 밤에 저희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이때 학생들을 초대해서 인투 월십, 그 인투젠의 이름대로 진짜 세대 안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길거리 전도, 노방 전도인데요. 매주 주일마다 공원과 아울렛에 나가서 퍼포먼스를 하고 또 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저희가 매주 목요일마다 학기 중에 매주 목요일마다 학교에서 버스킹, 여기 왼쪽 제 아래 보이는 사진과 같이 저희가 매주 목요일마다 학교에서 버스킹을 하고 전도를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사진들처럼 저희가 공원에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그리고 아울렛에 나가서 전도도 하고 또한 여기 오른쪽 밑에 있는 사진이 브라이언 시내에서 전도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거기서 같이 찬양도 부르고 퍼포먼스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어, 그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넘어서 이 사람들에게 문화를 알려주면서 다른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국 문화를 사용을 하는데 한국 문화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KFD, 코리안 푸드 데이를 매달 가지면서 사람들에게 한국 문화와 또 한국 음식을 전해주면서 같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에 보이는 사진은 저희가 저희 불린 일기와 함께한 첫 KFD 때인데요. 윷놀이를 했고, 저기 지금 앉아 계시는 분이 저희 학교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여기 주변은 청년들이고, 그리고 음, 우측 상단에 있는 사진은 저희가 마지막 했던 KFT 때 끝나고 같이 찍었던 단체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신앙생활학습 선교를 통해서 함께 훈련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각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 선교에 동참하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투제는 이렇게 훈련받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인투제는 신앙생활학습 선교 모든 부분에서 함께 준비하고 훈련받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또 나눠주는데, 사실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 뭐냐면, 너무 훈련을 잘 받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필라메리카존에서 정말 많이 훈련을 받고 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보게 됩니다. 왜냐면, 학생들이 사실 미국에 와가지고 준비 없이 미국에 도착을 하게 되면, 일단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멘탈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너무 많이 무너져요. 물론 우리 친구들도 완벽한 건 아닙니다. 다 실수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기본적인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시간 관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우리 학생들 맨 처음에 왔을 때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너네들은 사전형 맞는 게 사역이다. 사전형 맞는 것이 진짜 이 인투젠에서 제일 중요한 사역이다. 이 물꼬를 잘 트냐 못 트냐가 이제 너네들이 앞으로 이제 가고자 하는 길에 이제 걸음이 되어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아마 처음에는 우리 친구들이 잘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어요. 꼭 그렇게까지 이렇게 공부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또 이제 어떤 친구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 사역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죠. 근데 우리 미국 본부에 오는 특별히 오는 친구들은 저희 IM 선교회에서 특별히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학생들을 전문인 선교사로 양성해 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사회에 기여하고 그리고 사회에 정말 온전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친구들이 돼야 되는데 사실 한국에서도 그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미국 땅에 와서 그 미국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아시아인 친구들한테 이 부분도 부모님들도 걱정하시더라고요. 아시아인들이라고 해서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을까. 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에서도 외국인들에 대한 편견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미국 땅에서 그것도 정말 이 넓은 땅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비전 그리고 꿈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이제 그런 방향성들이 학생들 안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인투젠들은 이전부터 준비되어져서 오고요. 물론 인투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미국 본부에는 리뉴젠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뉴젠 학생들이 지금 현재 필라메리카존에서 또 열심히 프리 유학 과정으로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이 친구들도 이번에 4명의 한국인과 또 1명의 중국인이 오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이제는 이곳이 영어만 쓸 수밖에 없는 영어권으로 될 수밖에 없는 다양한 민족들이 이곳에 와서 정말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는 하나님만을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라고 하는 세대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미국 본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생들이 그렇게 훈련을 받는 것이고요. 또 때로는 공부할 때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하루에 SDL 전체 다 포함해서 한 10시간 정도까지도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이 10시간을 앉아 있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이거죠.
이 10시간 동안 앉아 있을 수 있는 힘은 앉아서 절대 자는 게 아닙니다. 앉아서 이렇게 자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일어나서 자기의 공부를 다 열심히 하고, 제가 저희 친구들한테 진짜 깜짝 놀랐던 거, 숙제를 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미국에서는 이제 숙제가 굉장히 많은데 그게 딱 주어지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끝내버려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 자리에서 끝내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게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은 이게 걷잡을 수 없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아주 작은 숙제라 할지라도. 근데 그걸 미루지 않고 계속해서 갔다 오면 바로 본인이 개인적으로 바인더를 적고 거기에 대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하고 하는 기본적인 습관들과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4.0이 가능했고,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그 부분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그런 것쯤이야가 된 거죠. 우리 학생들, 저희 특별히 이것을 보고 있을 리뉴젠 친구들에게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바인더, 여러분 공동체에서 훈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이 앞으로 20대가 돼서는요, 누구도 여러분한테 시간 관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여러분한테 너 숙제 왜 했냐 안 했냐, 왜 지각하냐, 이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해줍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 여기서 훈련받은 우리 친구들처럼 아침부터 일어나서, 특별히 제가 또 감동받았던 포인트는, 저는 이 친구들한테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필라메리카 존에서부터 이제 본인들끼리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는 가서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자,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더라고요, 본인들끼리. 그래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하니까, 물론 그게 힘든 친구들은 어,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하는 힘이 있는 거죠. 다 같이 하는 힘이 있으니까 또 기도하고, 또 못 일어나면 또 저녁에 또 다 같이 모여서 같이 서로 손붙잡고 기도하며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힘이 됩니다. 이렇게 힘이 될 수 있는 친구들을 특별히 뭐 광주, 그리고 한국 본부, 그리고 필리핀 본부에서 이 친구들이 훈련받아서 올 수 있게 된 것이 참으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저 또한 책임감이 막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다시 한번 잘 훈련되어져서 미국에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도 자기 지역 교회뿐만 아니라 공동체, 또 선교회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인재들로 양성되기를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저희들이 길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뉴젠들, 그리고 또 리뉴젠을 보내주신 학부모님들, 여러분 20대 이 친구들의 20대를 정말 더 많이 기대해 주시고 30대가 더 기대되는 그러한 날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이후에 제가 한 가지를 조금 더 이 다음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또 훈련을 더 덧붙여서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전에 이 전편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하고 이제 나누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 부분을 나누고, 이 다음에는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저희 학생들이 특별히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최초 공개하는 것인데요. 그 전에 요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미국 본부에는 필리핀, 미국 어학연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여러분한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지금 이곳에 해외로 나가는 어학연수 정말 많죠.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전체 대졸자 학생들 중에서 어학연수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은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졸자가 이제 대졸자들에 비해서 10만 명 이상으로 지금 어학연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사회, 그리고 또 글로벌 인재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취업 중에서 9가지 스펙 중에 기본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어학연수입니다. 그리고 또 해외 인턴십 또는 자격증이 이제 지금은 추가돼서 이거 당연히 한 번쯤은 해외를 나가봐야지라고 합니다. 유학뿐만 아니라 어학연수 코र्스도 분명히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연수생들이 이제 선호하는 국가들이 정말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국가가 바로 55%가 미국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영어의
본고장이죠. 두 번째, 많은 기회들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아까 우리 친구들이 나눠줬지만 포춘 500 기업들 중에서 제일 많은 본사들이 몰려 있는 곳도 바로 텍사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택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해외 대학 진학을 고려하거나 하는 친구들한테 굉장히 많은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미국 어학연수 코스의 종류들을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 일반 영어, 그래서 제너럴 잉글리시를 쓰는 것들, 그다음에 집중 영어라고 해서 스파르타 프로그램들, 인텐시브 코र्스를 듣는 친구들, 그다음에 장기 영어로 해서 6개월 또는 1년짜리 프로그램 이상을 하는 친구들, 그리고 시험 영어, 비즈니스 영어, 인턴십이나 워킹 홀리데이를 하는 친구들, 영어 플러스라고 해서 더 많은 액티비티를 추가하는 학생들, 그리고 뭐 시니어나 1대1 수업, 그리고 대학 진학 준비 등 굉장히 많은 어학연수 코र्스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IM 선교회에서는 어학연수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3개월 안에 취업 전문성, 그래서 비즈니스 영어나 토익이나 토플 원하는 것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이곳에서 조율을 해서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걸 통해서 1대1 프리토킹이 주어지고, 그리고 또 기본 영어, 그리고 또 고급 영어까지 빠르게 구사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다양한 액티비티입니다. 미국의 유수 대학들을 탐방하고, 그리고 또 사실 뭐 텍사스에만 있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 이번에 ETS로 온 우리 졸업생 김주영 학생 있어요. 이 김주영 학생은 제가 그랬어요. 주영아, 너 미국에서 가기 전에 뉴욕 한 번은 가봐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제가 요 ETS 프로그램 하고 있는 와중에 1박 2일로 선생님 빠르게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1박 2일로 이렇게 보내줬어요. 제가. 그러니까 요 안에서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뉴욕을 한번 보고 와서는 와, 선생님 정말 대단합니다. 이 뉴욕 땅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눈이 열리게 되는 이제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또 미국 문화체험 또는 취업 박람회가 있으면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데일리 스케줄이 저희들은 계속해서 요 데일리 스케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요. 일반 기본적인 클래스나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개별 코칭을 통해 가지고 영어가 늘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가 한 가지 조금 정보를 드리고 싶은 게 바로 비용을 비교해 드리고 싶어요. 미국 어학연수가 1개월짜리 그리고 이제 6개월짜리 이제 평균 비용이 들어갑니다. 자, 1개월짜리 이제 비용인데요. 여기 이게 이제 제가 다른 어떤 유학원에서 이제 한 것을 비교해 온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학비가 들어가고 숙소비가 들어가고 생활비가 들어가고요. 총 합해서 이제 이런 정도가 들어가죠. 그래서 약 320만 원 정도다. 한 달에 약 320만 원 정도가 어학연수 프로그램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게 액티비티, 일반적으로 밖에 나가서 하는 액티비티 활동이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이거는 본인이 어디를 가느냐, 얼마만큼 자주 가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리고 사실은 여기 포함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바로 유학원들이 받는 컨설팅 비용이에요.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 전화를 해보고, 그리고 또 우리 주변 분들에게 이야기해봤을 때 여기 어학연수를 끝까지 책임지는 컨설팅 비용만 15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가게 돼요. 여기에서 사실은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알파로 들어가는 제가 뺀 거예요. 그냥 정말 압축해서 들어가는 것만. 근데 한 달에 그러면 얼마가 들어가는 거죠? 바로 520만 원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IM 미국 본부에서 청년으로 어학연수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는 사실 학비, 숙소, 생활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매달 200만 원 안팎으로 저희들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어학연수뿐만 아니라 액티비티 과정이나 이 모든 것들까지 다 포함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어학연수 과정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이제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어학연수 과정 3개월 과정입니다. 이 3개월 과정이 사실 저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필리핀과 함께 연합해서 여러분 올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미국이 너무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필리핀에서 3개월 또는 필리핀에서 6개월까지도 있으실 수 있고요. 또 미국에 와서 3개월 있을 수 있고요. 미국에 와서 3개월 있다가 또 중남미로 잠깐 단기 선교를 갈 수 있습니다. 이 단기 선교를 갔다가 과테말라나 저희가 지금 연결된 곳이 과테말라에 있기 때문에 과테말라나 이런 곳에 갔다가 다시 오면 미국에 3개월을 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1년 코스를 여러분들이 즐길 수가 있는데 특별히 청년분들 중에서 이렇게 어학연수를 통해서 내가 신앙도 바로잡고 그 다음에 학습도 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이곳에 오셔서 어학연수를 통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더 고급 영어를 내가 구사하고 싶고 대학교를 경험해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텍사스 A&M 대학교 저희가 주변에 있는데요. 이 대학교 자체 내에서도 어학연수 프로그램이 저희가 같이 연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서 실제 대학 생활을 최소 뭐 6개월이라도 한 학기라도 경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뭐 비자가 어학연수로 해가지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3개월 이상을 여러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만 또 그렇게 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즐기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이 해외를 통해서 하나님 저한테 열방을 주십시오 하는 청년들이 있으면 이곳을 와서 함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다음으로 이제 정말 마지막인데 저희 학생들이 지금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IM 선교회에서 현재 헥사곤 사역 그리고 또 4차 생태계라고 해서 미국 본부 이 선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역의 방향성 중에 지금 굉장히 패러다임을 저희들이 바꾸고 있는데요. 연합과 연맹과 그 연대를 통해서 새샘 사역을 이루는 것입니다. 새 사역은 바로 스피리추얼 그리고 에카데미컬 그다음에 이코노미컬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말 그대로 신앙만이 아니라 그리고 또 교육 공동체뿐만 아니라 경제 공동체까지 이루자. 그래서 우리 정말 다 같이 함께 살며 그리고 이 공동체 내에서 자급자족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일반 보편성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들이 이 새벽 이슬 같은 이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사역들 또는 비즈니스 미니스트리 같은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코노미컬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저희들이 계속 기도하며 해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오늘이 5월 28일 이렇게 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6월부터 저희가 이 사역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기도도 받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아이디어를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이 사역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 새 사역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비즈니스 사업을 여러분한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저희가 두 가지인데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이거든요. 첫 번째가 온라인이죠. 네, 온라인 사업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온라인 비즈니스 미션 팀을 맡고 있는 강현 학생선교사라고 합니다. 저희가 팀 이름을 부디버디라고 짓게 되었는데요. 이제 이게 두 단어가 합쳐진 거거든요. 구디백에서 따온 구디, 그리고 친구를 뜻하는 버디. 그 두 단어를 합쳐서 이렇게 나오게 된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된 이유는 저희가 그저 구디백을 선물, 기프트백을 그저 전해주는 것을 넘어서 약간 그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마음을 전하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름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저희가 다른 것도 많은데 굳이 구디백을 고르게 됐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미국의 파티 문화가 많아서 이렇게 선물을 주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되게 높아서 이걸 일단 고르게 되었고요. 저희도 학교를 다니다 보면 저희가 파이널 기간 때, 기말고사 기간 때 학교를 다니다 보면 이렇게 구디백 나눠주기도 하고 거기 가져가라고 주기도 해서 이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로 고르게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미국이 땅이 되게 넓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사람도 많고 하니까
수요가 높으니까 이렇게 배달하는 것도 잘 발달돼 있고, 그리고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구디백 자체가 배달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그런 상품이 아니라서 고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구디백을 통해서 저희가 마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저 다른 걸 파는 게 아니라 어쨌든 구디백은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세 가지 이유로 구디백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전이 있는데요. 저희 I am America의 비전과 맞춰서 50, 500, 5000 이렇게 세 가지 비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올해 안에, 그래서 2학기 동안에 50명의 사람들에게 구디백을 전해주는 것, 그리고 500개 이상의 구디백을 전해주는 것, 그리고 이 사역을 통해서,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올해 안에 5천 달러를 만드는 것, 이렇게 버는 것, 그 세 가지를 저희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비전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카라 누나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정석 학생 선교사입니다. 어, 그러면 저희가 이 구디백 사업을 위한 스텝들인데요. 첫 번째로 research, 그리고 두 번째로 플랫폼, 세 번째로 디자인 프로덕트, 컨스트럭트 시스템, 파이널라이제이션. 이 스텝들을 저희가 밟아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첫 번째로 리서치. 항상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전에는 시장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 이 시장 조사를 마친 상태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플랫폼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큰 거래 플랫폼인 아마존을 선택하였고요. 현재 저희는 디자인 프로덕트 이 과정 중에 있습니다. 상품을 디자인하고 어떻게 이 마케팅 전략을 짜고 이러한 단계 가운데 저희가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현재 진행 중인 샘플 과정인데요. 어, 생일 파티, 졸업 선물 등 여러 가지 테마를 가지고 상품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샘플은 간식, 스낵 구디백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간식들과 그리고 작은 장난감 등이 들어있는 상품이고요. 재료비로는 4.25달러가 들어가고 판매 비용은 8달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달러에서 3.25달러 정도 마진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현재 구축하고 있는 웹사이트이고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더욱더 커질 저희 비즈니스를 위해 웹사이트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구디버디의 비즈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온라인 사업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하고자 하는 바는 어떤 것인지 한번 조금 들어보고 싶은데 이 마진을 남겨서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 현희 학생이 한번 간단하게 짧게 그냥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거를 하고 싶으신가요? 어, 저희는 구디버디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저희 공동체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을 저희들이 이제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특별히 미국은 정말 땅이 큽니다. 정말 땅이 크기 때문에 오프라인 사업과 온라인 사업을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해보고 특별히 아마존에다가 이 플랫폼을 이제 아마존이라는 플랫폼을 사용해서 우리가 해보면서 실제 저희가 개별 플랫폼도 나중에는 만들 수가 있겠죠. 이런 비즈니스 같은 것들을 실제 해볼 수 있는 그러니까 청년 창업 프로젝트 같은 것이라고 이해해 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다음에는 우리 오프라인 사업으로 함께 하고 있는 우리 팀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땅을 뒤집을 컵밥 대밥을 기획하게 된 서한빈, 혜빈, 네, 대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이 미국 땅에서 컵밥을 만드는데 컵밥을 사업 아이템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게 된 계기는 많이 있고 차차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 컵밥을 함으로써 이 비즈니스라는 것에 저희도 그 사역에 동참함으로써 이 공동체가 바로 서는 것에
함과 동시에 또한 미국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이렇게 사업을 시작을 하자고 계획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렇게 저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비전은 무엇인가, 우리의 팀은 무엇인가, 우리가 결국 갖고 있는 고객들, 예산 고객들은 누구이며 우리 계획들과 실질적으로 예산이나 그런 것들, 그리고 어떻게 만드는지까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차차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이는 사진은 저희가 직접 만들어봤던 컵밥인데 어떻게 만드는지, 무슨 재료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희가 새밥의 로고입니다. SAE의 소스 색깔을 담았고요. 네, 밥에서 한국인의 그 밥심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인은 밥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사를 할 때도 밥 먹었냐?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밥으로서 사랑을 나누는 게 있는데, 저는 그 사랑을, 다만 한국인의 사랑을 넘어서 예수님의 사랑까지 전해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고, 그렇게 밥을 먹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정말 그 사랑을 전할 때, 저는 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 그래서 시장 조사를 해봤는데, 텍사스의 포장마차나 그런 스트리트 벤더의, 그 시장의 규모는 269.7 밀리언 달러, 이고요. 그래서 되게 큰 시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곳에서 100,000 달러를 버는 것을 일단은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비전으로는 코퍼레이션 하면서 지역 공동체와 저희는 협력을 또 꿈꾸고 있습니다. 지역 공동체에서 일자리를 상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식재료를, 좋은 음식을 제공해 줌으로써 지역 공동체와 같이 성장하는 것을 꿈꾸고, 그다음 growing mutually 하면서 다만 우리 가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다 같이 우리 떼밥이라는 비즈니스가 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모색을 하면서 같이 성장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밥을 통해서 사랑을 나누고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저희 팀을 소개하자면, 네, 먼저 매니저인 저, 그다음에 마케팅 담당을 하고 있는 다니엘 윤, 필리핀에서 왔고, 그다음에 저희 쿡, 요리사이신 조이 간사님이 계십니다. 저는 참 최고의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리를 잘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간사님께서 요리와 참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심으로써 저희 팀에 큰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저희의 주요 고객들은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학생들, 공립학교, 사립학교 학생들, 그다음에 브라이언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대학생들을 저희가 목표로 잡았는데 텍사스에는 총 7만 명 정도의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칼리지 스테이션과 브라이언에도 7만 명이 있는데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어, 이 학생들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잘 못 먹는 경우가 흔합니다. 미국에서의 음식이 워낙 단가가 비싸기도 하고 거기에 음식 가격은 비싸지만 그만큼 영양분이나 그런 영양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음식을 팔려는 걸 첫 번째 목적으로 하고 있고 공립학교, 사립학교와 저희는 조금 어, 커넥션을 만들어서 거기서 파티가 일어나거나 이벤트가 있을 때 저희가 제공해주고 그렇게 같이 교류하는 식을 계획을 잡고 있고 먼저는 저희 코너스톤 크리스천 스쿨이 있습니다. 저희랑 같이 깊게 연결되어 있는 사립학교인데 거기서 파티를 할 때 피자를 먹는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이 피자가 아니라 저희가 만든 새밥을 한번 제안해보고 바꾸는 것 또한 저희는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피프림 브라이언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브라이언에는 매달 첫째 주에 어, 퍼스트 브라이언이라는 이벤트가 있는데 거기서는 스트리트 벤더, 그러니까 포장마차와 되게 많은 이벤트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쪽으로 가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고객을 모으자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먼저 저희 계획을 설명해 드리자면 first quarter, 그러니까 이번 여름에는 저희가 음식 메뉴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을 두고 있고 광고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우리의 존재를 알리는 것을 목적을 두고 있고 두 번째 가을에는 풋볼 시즌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쪽으로 가서 장사를 하는 것. 세 번째에는 저희가 자리를 완전히 잡고 휴스턴까지 확장하는 것. 그다음에 네 번째에는 텍사스를 점령하는 것을 목적으로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만든 메뉴, 그것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조이 간사님께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저희가 컵밥을 이렇게 진지하게 정말 사업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는 만큼 저희도 단순히 그냥 해보자는 마음이 아니라
좀 더 차근차근 그런 프로세스와 과정을 통하여서 컵밥을 개발하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고요. 첫 번째로는 가장 먼저 텍사스 물가와 그리고 저희가 필요한 재료들을 구매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고, 다음으로는 이제 analyzing 그리고 finalize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한국은 마트에 가면 소불고기용 고기가 따로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소불고기가 없기 때문에 미국에는 저희가 직접 그 고기의 부위도 찾아야 됐었고, 그리고 이 미국에서는 고기가 얼마인지,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야채나 그런 물품들에 대한 가격 조사를 어, 진행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소불고기용 고기 대신에 쓸 수 있는 그런 소고기 부위들 그런 거를 알아보면서 어,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 컵밥이 시작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건 누군가를 일단 모방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거기에 모티브로 유타 컵밥. 유타 컵밥은 이제 미국 그 유타주에 있는 곳에서 한인 분께서 시작하신 컵밥인데, 연 매출이 한 100억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성공한 컵밥 사례인데요.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미국인의 마음을 잡았고, 이들이 넣은 재료와 어떤 맛을 가지고 있기에 유명해질 수 있었는지 유타 컵밥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고, 또 유타 컵밥의 모티브였던 노량진 컵밥.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한국인이 좋아하는 맛이지만 미국인까지 좋아하는 맛이 될 수 있을까? 함께 애널라이징을 하면서 했던 게 불고기 소스 양념을 살 것이냐 만들 것이냐도 한번 했었고요. 양념을 어 그냥 보통을 할 것이냐 짜게 할 것이냐 이런 거를 같이 팀원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컵밥을 만들 수 있을까 연구하는 그런 시간이었고, 사실 저희가 유타 컵밥을 실제로 먹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여기서 유타가 굉장히 멀더라고요. 그래서 가지는 못하고, 사실 이게 그냥 사진으로만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맛을 알아서 이 맛을 낸 게 아니라 그냥 유타에서 이걸 넣고 이런 소스 넣는구나 를 해서 만든 게 저희 컵밥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개발할 부분도 많고 성장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첫 번째 메뉴를 결정했던 게 불고기 컵밥이었고요. 거기서 들어가는 게 불고기, 잡채, 양념, 치킨, 그리고 군만두, 밥, 그리고 스파게티 소스까지 저희가 이렇게 하루를 걸쳐서 만들어낸 메뉴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가주시면, 네, 이렇게 파이널라이즈를 했고요. 어, 이 컵밥이 사실은 컵밥이 맛있을까에 대한 자신은 없었지만 만들면서 느꼈던 건, 내가 하는 일에 확신을 가져야겠다. 그래서, 네, 최선을 다해서 만든 첫 번째 메뉴가 불고기 컵밥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메뉴는 더 개발해 갈 것이고, 더 발전을 해 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미국이다 보니까 한국이랑 똑같은 재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주어진 환경 안에서 최대한 비슷한 맛을 내고, 없는 재료로 만들어내야 가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결국에는 계속 발전하면서 더 맛있는 컵밥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들으셨다시피 텍사스 땅에는 컵밥을 하는 곳이 없습니다. 저희가 컵밥을 찾아봤을 때도 없었고, 저희가 자리를 잡는다면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다면, 한 고객의 마음을 잡을 수 있다면 저희는 충분히 이 텍사스 땅에서 잘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가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좀 나눠드리고자 한다면, 가격 측정이 치킨 17달러, 그다음에 만두 8.5달러, 그다음에 양상추 1달러, 캐럿 1달러, 그다음에 양파 3달러, 그다음에 고기 18달러, 소스 14달러 해서 총 63달러. 그리고 이 63달러는 총 10개의 세밥을 만들 수 있는 걸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개의 세밥을 11달러로 가격을 잡았을 때 우리가 남길 수 있는 돈은 47달러. 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은 이렇게 보면은 사실상 저희가 조금 더 한 달치를 잡고 실제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집중한다고 했을 때 하루에 30개의 컵밥을 팔고 한 달이라고 계산했을 때 총 재료 금액은 5,670달러가 나오고
교통에 쓰이는 기름값은 $200로 잡을 수 있겠습니다. 휴먼 리소스는 저희 학생들이 사용한다면 $0. 하지만 미국인을 고용한다면은 시간당 $12로 텍사스에 대해서 계산을 할 것 같고, 그러면 총 $5,700에서 $6,000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루에 30개씩 한 달을 팔게 되면은 $9,900 이익이 나오고 총 $4,200, 42%를 남기게 됩니다. 저희의 마진율은 저희가 목표하는 것은 75%. 유타 컵밥도 그만큼 남기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목표를 잡고 그렇게 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남기려면은 저희 유통 과정도 생각을 해야 되고 도매상과 그다음에 그런 것들까지도 조금 더 계산을 해서 재료값을 낮추는 것과 조금 더 광고 비용을 온라인 SNS를 사용해서 사용하지 않고 조금 더 많은 이익을 남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계획은 펄스 브라이언에 가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식,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면서 사람들의 포인트를 잡고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이 텍사스 사람의 입맛에 맞게 저희가 조금 더 수정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첫째 주쯤에 저희가 미리 연락이 돼 있는 그런 바이블 나눠주는 팀이랑 같이 가서 컵밥을 나눠주면서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줄 것이고, 당시 예산은 한 $100 정도 나가고, 그렇게 사람들의 의견을 모을 것이고, 목표는 우리가 누구인지 보여주고, 정말 고객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자산을 측정을 한다면 저는 $15,000를 잡았습니다. 억 단위로, 사업을 한다면 억 단위로 준비하라고 사람들이 인터넷에도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는 소규모이고, 저희는, 트럭, 그다음에 벤더인 만큼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재료값이 500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걸 잡았을 때 1,500만 원이라면 우리가 남긴 돈으로 계속해서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동시에 돈을 계속해서 줄여나간다면 충분히 이윤을 만들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도 많고 그런 것도 많지만 저희는 이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남기는 것을 넘어서 돈을 많이 남기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그 남긴 돈으로 뭘 하느냐가 중요한데, 저는 정말 하나님 나라 선교와 사역에 대해서 같이 도우고 싶습니다. 이 음식점에서는 음식의 맛이 30%, 그 나머지는 70%의 분위기가 주도한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는 어떤 분위기로 채울까 고민을 했는데, 사랑하는 분위기, 정말 그 나눔의 그 분위기를 형성함으로써 사람들이 먹을 때, 우리 컵밥을 먹을 때, 아, 맛있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 이 집은 참 따뜻했어. 이 집에 가니까 참 마음이 포근해졌어 하는 느낌을 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모으고 복음을 전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셋업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나눠줬는데 리뷰에 대해서는 되게 좋았습니다. 미국인들도 극찬하고 한국인들도 극찬하였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되게 맛있어 하셨습니다. 저희가 발전해야 될 부분이 많고 개발해야 될 메뉴들도 많지만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거라 믿고 저희 나아갈 것입니다. 이상 셋업이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청년들의 야심찬 이 프로젝트 여러분들 잘 보셨죠? 저희가 아직 부족하고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시작하는 첫 발걸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시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데, 왜 우리 친구들한테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돈을 벌어야 될까? 근데 여러분, 돈을 버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사실 안정적이지 않는다면 공동체는 결국 흩어지기가 너무 쉽다는 거를 저희가 한국에서도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래도 공동체가 하나된 비전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날카로운 전략을 가지고 세워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대인들도 또한 미국에 와서 살아남기 위해서 두 가지를 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사실 모든 인종들 중에서 미국에서 가장 미국을 주도하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란 땅이 사실 유대인들의 땅이다라고 사실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데요.
중요한 땅이죠. 그런데 이 미국에 와서 처음에 살아남기 위해 두 가지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첫 번째는 자녀 교육입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에게 지속적인 멘토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매일 저녁 식사 때마다 정말 가족들끼리 모여서 그것을 설명하고 그리고 그 자녀가 그것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사실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의 직업과 연계돼 있거나 부모님의 직업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 공동체가 경제 공동체가 되도록 했습니다. 같은 신념을 가진 사람들끼리 같이 모였습니다. 그냥 인종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요즘에는요, 같은 인종뿐만 아니라 같은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가 유대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서로가 돕고 협력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서요, 특별히 하버드대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이 30% 이상입니다. 최소 33%에서 35%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의 아이비리그는 거의 대부분 30% 이상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제 유대인 식당이 따로 있습니다. 하버드 내 유대인 식당이 따로 있고 유대인들만의 공동체가 따로 모일 수 있는 건물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결속력을 그 자리에서 계속 가지고 매일 같이 식사하고 매일 같이 정신을 나누면서 그것이 오히려 자기들만의 고립이 아니라 오히려 세계를 선도하는 그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IM에서도 저희가 참된 그리스도인을 양성합니다. 또 훈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다음 세대 그리고 또 모든 세대가 되도록 하는 저희 IM 공동체가 정말 귀합니다. 이 귀한 공동체가 더욱 열방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세대를 선도하고 또 주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진심을 담은 사업 아이템들과 또 이것들을 통하여서 종행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서서 이 정신을 지키기 위한 공동체 설립을 위하여 저희가 이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친구들을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저희 오늘 일상편을 마쳤는데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우리 라이브 스트리밍을 이렇게 이틀이나 걸쳐서 사실 저희는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사실 이것들을 준비했는데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 스트리밍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저희 학생들이 마지막으로 또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한 명씩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제가 여기 그냥 있는 순서대로 나누자면 우리 카라 학생부터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라 신선교사입니다. 한마디 하자면 저희가 이렇게 미국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미국 유학 과정 등등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어, 결코 어느 것을 하든지 쉬운 것은 없지 않습니까? 미국 유학 또한 미국에서 생활하는 것 또한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간다면 음, 모든 무엇이 찾아오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공동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것을 준비하면서 느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조이 간사님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이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Yes. 어, 정말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앞으로 올 친구들이 기대가 됐고 그리고 이거를 듣고 꿈을 꿀 그런 한 사람 정말 많은 사람이 아니라도 이걸 듣고 인상 깊게 들은 그 한 사람이 또 이곳에 와서 꿈을 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또한 정말 저 또한 미국이라는 땅이 너무나 저에게는 꿈이었고 지금 제가 여기서 공부하는 것조차도 저에게는 정말 너무 귀한 기회인데 여러분도 혹시 이걸 보고 있을 여러분도 그런 미국에 대한 꿈과 유학에 대한 꿈이 있으시다면 정말 저희와 함께 저희가 나눴던 그런 많은 혜택이 있잖아요. 공동체에서 우리가 함께 살면서 유학할 수 있는 좋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함께 정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 우리 준서 학생. 네, 저는 지난 며칠간 이 실시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딱 필요한 제가 알아야 할 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전한 부분이 저희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또한 기숙사 안에 있으면서의 장점, 그리고 텍사스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이야기 했던 게 우리 기숙사가 완벽하다, 우리 공동체가 완벽하다가 아니었던 것인데, 사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느꼈던 게 우리 공동체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내가 진짜 이곳만한 아이엠 아메리카만한 공동체는 없다. 유학을 하면서 어, 라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좋은 시간을 보낸 것 같아서 감사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동체만큼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또 공동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공동체를 사랑하고 저희 아이인 공동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공동체인 줄을 믿습니다. 이 다음이 바로 우리 박진영 학생 선교사님 나눠주세요. 네, 제가 이 라이브 스트리밍을 준비하면서 느낀 점은 제가 블린 컬리지의 학교 그리고 입학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이었지만 그 입학 과정을 설명하는 그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말 필 아메리카존을 통해서 이렇게 거기서 훈련을 모든 것을 다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이곳에서 시작하면서 이제 저 또한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같이 느끼셨으면 정말 좋겠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저는 믿습니다. 꿈을 꾸고 있는 정말 그 미국의 땅에 정말 하나님의 꿈을 품고 있는 정말 그런 학생들 그리고 그런 학부모님들이 정말 이것을 보고 더욱더 우리 IM 미국 본부를 더욱더 알게 되고 더욱더 이곳에서 얻어가실 수 있는 것을 더 얻어가시고 정말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만들었고 정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꿈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정말 저희가 더욱더 도움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우리 서한빈 학생 선교사. 네, 저는 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좋은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좋았고, 저의 꿈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어서 참 기뻤습니다. 우리만 좋은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누면서 여러분들도 이 길을 같이 걷길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한테 너무나도 좋은 기회였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를 나누면서 여러분들도 이런 혜택을 같이 누릴 수 있게 바라는 마음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꿈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저희 공동체적으로 비즈니스에도 꿈을 꾸고 있고, 선교로서도 많은 꿈을 꾸고 있는데, 이 꿈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고, 또 이것이 다른 학생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소망했습니다. 특히 저희가 셋업을 하면서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해본 사람들도 아니고, 아직 20살밖에 되지 않은 아직 어리다고 할 수 있는 대학생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실패가 성공을 만들고 이런 실패를 통해서 값진 경험들이 모여서 저는 참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도와주시고 같이 꿈꾸시고 중보해주시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강현 선교사, 학생 선교사. 저는 개인적으로 라이브 스트리밍 준비하면서 애교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있던 공동체가, 그리고 제가 지금 속해 있는 공동체가 이렇게 좋은 공동체였구나.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방향이 이렇게 좋은 방향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느낀 점은 좀 더 많은 애교심을 가져야겠다. 더 공동체를 사랑해야겠다. 그래서 누가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공동체에 대한 말이 막 나오고, 그리고 공동체에 대해서 누군가 뭔가를 물어볼 때 다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학교를 더 사랑하고, 그리고 이곳 가운데서 더 열심히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렇게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우리 공동체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또 미국 본부가 가능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많은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게 다음 세대가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저희 아예 미국 본부 마치도록 하겠고요. 더 많은
궁금 사항이 있으시거나 하시는 분들께서는 계속해서 저희 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또는 저희 선교회에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